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러가지 고무적인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비관론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득했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뉴스를 검색하고 그 뉴스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아마 마음 한켠에서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뉴스를 봤더니 더 마음이 불안해지더라,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오히려 뉴스 매체를 멀리하는 게 주식 투자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시장의 노이즈, 소음만 커지게 됩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하락장 속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더 심란해지고 불안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뉴스 매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조회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회수를 늘려야 되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점점 자극적인 제목을 타이틀에 달거나 자극적인 제목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뉴스를 쏟아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그 자극적인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 매일 금융통계 관련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통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더 시장이나 사람들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금융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그 통계치를 왜곡하거나 또는 과장해서 노이즈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노이즈를 증폭시키게 되면요, 큰 소리가 귀에 잘 들린다고 군중심리는 더 강하게 동조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뉴스들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쏟아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짝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뉴스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을 과장해서 노이즈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우연히 보았던 경제 뉴스도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뉴스를 이렇게 우연히 쭉 보게 됐는데요, 타이틀 자체도 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데 금융보복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있다, IMF 사태 당시 때도 관은 이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면서 취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군중심리의 불안감을 노린 기사라는 것은 쉽게 저 같은 경우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에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게 저의 습관이겠죠. 자, 기사 내용을 봤더니 국내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상승폭 최대 17% 상승한 은행도 있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CDS 프리미엄의 상승률로 그렇게 해석하고 은행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수준을 봤더니요, CDS 프리미엄 자체가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자, 겨우 50bp도 안 되는 양호한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CDS 프리미엄 수준이었던 것이죠. 자,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등의 CDS 프리미엄 8월 2일 대비해서 8월 6일에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높아진 수준이 뭐 100bp 뭐 이렇게까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올랐다고 해봐야 신한은행이 50bp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43bp 수준에 있을 정도로 다른 은행보다는 높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0bp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저게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다른 정말 위기가 발생할 뻔한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요, 2016년 당시 도이치뱅크가 코코본드 때문에 이자 지급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폭등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 화면상에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폭등하기 직전에 CDS 프리미엄이 100bp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속등하면서 155bp까지 가면서 이제 뭐 도이치뱅크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위기감이 조성이 되긴 했는데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자, 보시게 되면 한국의 현재 은행들 정말 위기가 있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8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이 있었다 한다면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 정도 수치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 매체에서 조금 자극적인 기사 나와가지고 뭔가 마음이 한켠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데이터를 좀 비꼬아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쭉 하락세 있다가, 자, 8월 들어서 살짝 고개를 들긴 했는데, 자, 요 수준 어떻습니까? 작년 8월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뭔가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서 직전 작년 고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 위기감이 생겼다라고 뉴스가 나와도 뭐 그때 나온다 해도 뭐 무리는 없을 텐데, 이거 조금 뭔가 좀 약간은 과하게 뉴스를 만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런 뉴스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뉴스를 멀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뉴스 자체가 군중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대중적인 관심과 동떨어진 뉴스 기사를 만들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회수가 현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아마 오늘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지금의 이슈하고 동떨어진 제목을 뽑게 되면은 조회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 뉴스 매체는 더더욱 대중적인 관심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군중 심리에 같이 공명하는 그러한 뉴스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쏟아내게 되고,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내야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광고 매체의 수입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적으로 2017년 말 2018년 초 그때 당시 가상화폐 관련한 뉴스들 어땠습니까? 더 간다,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억 간다. 예, 그런 뉴스들이 계속 연이어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 예,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꽉 채워야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유독 이상하게 뉴스를 보고 나면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모 경제 뉴스를 봤더니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성급한 매수 자제, 위기 상황의 재테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 유명한 프라이빗 뱅커 네 분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요, 흥미로운 어떤 예, 상황을 제가 목도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비추천 투자 자산으로 공통적으로 뽑은, 네 분이 모두 뽑은 비추천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을 다 같이 비추천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 기사 어떻습니까? 지금 군중심리, 대중심리하고 똑같죠.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뉴스를 볼 때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라는 군중심리가 같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뭐 공감이 되시는 분은 뭐 뉴스를 공유를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저 뉴스 기사가 저런 뭐 성급한 매수 자제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아니고 역발상적 투자를 하라, 지금이 기회다라는 식의 뉴스 기사였다면 그 조회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형편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아니 이런 이따위 기사를 쏟아내느냐, 그런 아주 강한 악성 댓글도 그 기자분들은 겪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군중심리에 맞춰서 뉴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군중심리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도 뉴스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분위기에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성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뉴스를 최대한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뉴스를 선택할 때 합리적인 뉴스만 취사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뉴스를 취사 선택하기,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실 때요, 그 뉴스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기사들이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든가, 그걸 아주 세게 이야기한다라든가, 또는 뭐, 저쪽 편을 강하게 지지한다든가, 뭐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졌거나, 또는 언론사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주주의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뉴스 기사는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기사를 봤는데 왠지 내가 막 흥분되고 동요되는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 뉴스 기사는 군중심리와 일치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 그런 뉴스 기사는 투자에 있어서 노이즈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냉정한 투자 판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좀 이런 뉴스는 만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극적인 뉴스가 쑥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만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어쩌다가 뉴스를 봤는데 담담한 뉴스 기사인데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뉴스를 낸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자의 뉴스가 있다 한다면 그 기자의 칼럼이나 뉴스 같은 경우 즐겨찾기를 하거나 또는 키워드 등록을 해서 하시면서 꾸준히 보신다면 오히려 자극적이고 군중심리에 노출된 저러한 뉴스보다 더 훌륭한 투자 해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 하락장에서 이런 경험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니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무너지고 끝없는 어떤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계속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든 상황 계속 반복되셨을 텐데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뉴스를 읽었더라도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은 빼시고요. 예. 거기 나와 있는 숫자만 보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투자를 위해 뉴스를 참고하신다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과 사상과 어떤 의도를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전환점이 오길 바라면서요. 냉정한 투자 마인드, 저의 증시 토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